안녕하십니까. 뮤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시는 이 학자금 정보의 대부, 이 학자금 업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리차드 명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AGM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AGM 칼리지 플래닝으로 네.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학자금 재정보조라는 것이 단순한 그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사전 설계와 아울러서 현 상황에서 얼마나 대학을 진학할 때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 보고 또 검증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툴을 개발을 시작을 해서 벌써 5년 전에 네. 미국의 타이틀 4에 등록되어 있는 한 2,900여 개 대학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정보와 아울러서 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그 학부모들과 자녀를 위해서 네. 무료로 그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주 최초로 동시에 10개 대학을 비교할 수 있는 계산기를 올렸고, 네. 예,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네. 그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 6년 전에 입학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하나씩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막 많은 정보들이 확 나왔는데 2,900개 대학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담은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또 업데이트 돼야 되고. 네. 예, 그래서 그 재정보조라는 것이 단순한 신청서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재정보조라는 것이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수익과 자산을 통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그 해 예산에 맞게 지원해주는 평균적인 데이터도 갖춰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상도 할 수 있지만 네. 또한 반면에 어떻게 하면 네. 더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일리지빌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또 대안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 대학들이 그런 재정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데이터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팔로우업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 그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네. 그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네. 재정 보조를 줄 때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계산이 되지만 네. 거기에 적정한 재정 보조 퍼센테이지를 이제 정해서 주는데 네네. 가정 분담금을 동일한 수익과 자산인데도 갑자기 2배로 올린다든가 네. 그러면서 그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대상 금액을 줄이고 동시에 지원해주는 퍼센티지를 2배로 올리게 되면 네. 겉으로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가정 부분이 될 수 분담금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장학금 받는 거 말고 부모님 장학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집에서 대줘야 되는 비용? 예. 사실 그래서 AGM 인스티튜트로 우리가 발돋움을 하게 된 게 예. 이런 종합적인 정보가 네. 동시에 같이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종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 가정 분담금이라는 거는 네. 재정 보조를 받기 전에 가정에서 이 가정에는 수익과 자산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 이만큼은 먼저 분담을 해라 네. 하는 분담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모님이 이만큼 돈을 버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집에서 돈을 내십시오. 뭐 이런 그렇죠. 거다. 예. 네. 근데 이제 분담금에도 계산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 학교마다 또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할 때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 모신 거여서 조금 명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고 싶어. 사실은 좀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맡기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믿을 만한 양반인가?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요. 사자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또 대학을 나오신 부모님들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 경험에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되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 뭐 내지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장학금 알아봐, 장학금.
여기저기 장학금 주는데 많을 테니까 알아봐. 여기 쉽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한데. 네. 근데 굳이 우리가 학자금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학자금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고정관념의 탈피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학자금이라는 게 그러면 그랜트나 스칼라십 같은 것이냐, 네. 아니면 용자냐, 네. 아니면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이냐, 아, 예, 예. 여러 가지지만 재정 보조라는 거는 첫째는 네. 입학 사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eed blind policy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입학할 때요? 예. 예. 왜냐하면 재정 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그 구성은 연방 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네. 어느 누구도 재정 보조의 신청 의무 자체가 네. 그 입학 사정에 반영이 돼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재정 보조 신청이 일단 들어갔을 때 입학 사정에 있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 발표를 한 이후에 볼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방식을 잘 알면 입학 사정에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재정 보조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네. 대학마다 우리가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라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등록금, 네. 기숙사비, 네. 책값, 네. 교통비, 뭐 각종 피라든가 용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해에 들어가는 대학의 총 비용을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얼마나 분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담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이 그 계산되는 그 공식은 세 종류로 나누지만 학교마다 그 어떤 공식을 쓰는지에 대한 거는 참 일반 가정에서 알기가 좀 힘들죠. 네. 예, 천차만별인데 네. 그렇게 계산된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재정 보조 받을 수 있는 총 니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걸 우리가 파이낸셜 니드라고 그러는데 네. 네. 재정 보조 받을 수 있는 총 대상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 대상 금액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는 뭐 금년도에 몇 %를 재정 보조를 해준다 하는 그 적정한 퍼센테지를 에버리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상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얘기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그 대상 금액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네. 그리고 그 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스칼라십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네. 한 50에서 60%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조지아나 일리노이주라든가 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특수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뭐 캘그랜이라든가 아니면 호프 스칼라십 제도라든가 조지아의 호프도. 예,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무상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사립대학은 요즘에 거의 8만 달러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많아도 네. 워낙 장학 기금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이 가정 분담금을 계산한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네. 이 가정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금액에 관해서 거의 92에서 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재정 보조 받는 금액에 네. 거의 한 72%에서 86% 사이 정도가 안 갚아도 되는 무상 보조금, 즉 니드 베이스의 그랜트라든가 스칼라십들을 들 수가 있는데 예. 스칼라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탤런트나 어빌러리가 좋아서 받는 네. 우리가 메리트 스칼라십이 있을 수 있고 네. 재정 보조용 니드 베이스의 스칼라십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재정 보조용 니드 베이스 스칼라십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은 네. 자녀가 네.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네. 네. 그리고 GPA는 4.0 기준에 2.0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낮으네요. 그러니까 이 전공을 못 받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왜 교육의 천국이냐면 누구든지 졸업만 할 수 있으면 원하는 대학에 재정 보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만 내고 재정 보조를 통해서 자기의 면학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기회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학을 처음서부터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달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장학금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것저것 많이 신청을 해서 뭐 1,000불, 2,000불이건 받았다고 치더라도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그런 받은 액수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아, 장학금 받은 거를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만큼을 빼고 줍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조라는 거는 연방정부에서 받던, 주정부에서 받던, 부모가 지원을 해주던, 또 다른 기관에서 받던 그런 모든 지원받는 금액이 총 비용을 넘지 못하는 게 연방정부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 해에 뭐 3만 불의 무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5,000불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거를 적는 순간에 학교에서는 25,000불밖에 주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고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W9을 사인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그 재정보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해외에서 유학 오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재정보조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재정보조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도 재정보조를 해주는 대학들이 한 172개 정도가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학교를 낮춰가면 장학금은 더 나오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정 형편에 맞게 해서 하는 건데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내셔널은 니드 블라인드 팔러시를 쓰는 데도 있고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렇죠. 사실 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너무 부담이 커서 부모님들이 이거 학비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냥 인스테이트로 주립대학 다녀라. 이렇게 결정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 분야를 14년 전에 시작을 할 때 가장 커다란 취지가 자녀들한테 정말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가정에 이런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의 면학의 기회를 훨씬 더 넓혀주자는 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러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런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초창기는 굉장히 이제 좀 힘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인스테이트만을 어플라이 하는 것처럼 사실 요즘에는 어디서는 일은 없겠어요. 이제 사립대학을 주립대보다 더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예 주눅이 들어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인스테이트만 늦게 이렇게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희 집은 이제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이니까 4명을 다 대학을 저희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 어려서부터 너희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 장학금 못 받으면 대학 못 가. 아예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만 잘 선정을 하면 얼마든지 재정보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2명이 동시에 대학을 갈 때도 가정 분담금이 절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대상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재정보조를 잘 해주는 곳이라면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네 꿈을 펼쳐라.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주는 대학은 주로 졸업생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조성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 졸업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대학들을 잘 선정을 했을 때 자녀들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정 부담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정말 이민 오신 보람이 있다고 보겠죠. 결국은 유명한 대학교가 학비 부담도 사실상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일 요즘에
커다란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네.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입학 사정이 불리하다 그렇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음. 두 번째는 뭐 이거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예 하는 거 네. 예 신청서만 내면 된다 그러면 네. 영어 잘하면 뭐 비즈니스 사업 잘한다는 말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네요. 네. 예, 다운타운에 뭐- 홈리스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거지들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애들이 다 했어요. 네.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보면 최소한 뭐 3,000불 이상 잘못 받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아이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재정보조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쭤봐야지. 네. 어쩌다가 이런 학자금 사업에 발을 들여놓으시게 되셨는지.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고려대학교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고대 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원하는 전공이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제 142학점만 따면 졸업하는데 네. 169학점을 땄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그거 자랑인가요? 아니 3학년 2학기 때 네. 한 과목만 들으면 필수인데 꼭 네. 해야 되는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데 네. 학과장님이 역사상 조기 졸업이 전혀 허락이 안 되고 네. 없기 때문에 어, 절대 불가하니까 네. 그냥 군대 다녀오란 말에 발끈해갖고 아이 뭐 이것만 과목이냐 네. 예,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네. 이제 문과 과목을 많이 했죠. 저는 아. 특히 이제 행정학이나 네.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저는 이제 마스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경영 정보 처리 시스템을 하면서 미국은 언제 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86년 초에 왔죠. 86년이요? 예, 한 32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군요. 뭐 그 와중에 이제 공부도 마치고 또 한국에 이제 모 그룹사에 네. 한 3년 반 비서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룹 비서실장 하셨는데 뭘 먹고 살 걱정을 하세요? 원래 종로로 다니는 게 되게 힘듭니다. 또 그렇게 되네. 예, 그 항상 대기조. 아, 예, 네, 예,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미래를 예정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까지만. 예. 예. 네, 네.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예, 그래 저는 이제 재무사가 됐죠. 우연찮게. 네. 그래서 네. 라이센스를 따기 시작하고 네. 지금은 이제 14개 주에 총체적인 재무 라이센스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사무실이 8군데가 있습니다. 와. 그중에서 특히 이제 조지아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오고 네. 이제 한 주는 캘리포니아에 사무실 2개가 있으니까 네, 네. 그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가고 네. 제가 이제 많은 주에 이제 인앤아웃 하면서 네.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죠. 와, 14개 주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만 계속 하시더니 이제 여기 와서도 계속 공부만 하셨나 보네요. 다시는 여행하지 말아야지 왔는데 지금 뭐 거역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은행에서도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원래 그 분야를 제가 개척하기 전에 네. 지금은 이제 웰스파고된 와코비라는 뱅크죠. 와코비 알죠. 미 예. 전체 부사장을 했었어요. 미국 전체의 부사장. 예, 거기 한 23명 있었는데 오. 그래서 제가 뱅크를 한 75개 정도 제 테리토리를 제가 하다가 네.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다가 이제 많은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외국 분들, 뭐 유태인들이나 이런 분들 막 설계를 하면서 네. 저는 이제 기업의 트러스트라든가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어드밴스된 플래닝을 많이 했는데 네. 다들 뭐 어떻게 하면 저축할 수 있느냐, 학자금을 네. 뭐 받을 수 있냐.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클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 저축을 하면 가능한가? 학자금이.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서 네. 대학을 갈 때까지 7년 동안 네. 연어 5%를 받으면서 네. 만약에 지금 있는 학자금을 자기 돈으로 저축을 한다 했을 때 예. 대략 지금 사립대인 경우에는 한 36만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랬더니 1년에 한 4만 달러 이상을 저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뭐 일부 몇 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예, 예. 그래서 이게 야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외국 이제 동창들한테 예. 전화해서 네 아버지가 구두방을 했는데 네. 아니면 아이오와에서 조그만 옥수수밭을 했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대학원이 3만 6천 불 정도 들어갔었어요. 예. 지금은 뭐 7만 8만 달러가 들어가지만 네. 어떻게 네가 이걸 했냐니까 Don't you know financial aid? 그래서 그럼 너 참 안 됐다. 너 빚이 엄청 많겠구나. 네. 예, 그랬더니 no. You know, grant or scholarship. 그래서 너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너 무슨 스칼러십 왜? 예. 그랬더니 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Need basis.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설치를 했더니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을 하고 나머지를 재정 보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데 저도 제 딸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바이오메디컬로. 네. 저는 3년 전서부터 제가 설계를 해서 네. 첫 해 들어갔을 때 한 5만 8천 달러 되는데 네. 제가 4천 달러 이상을 안 냈어요. 어. 물론 이제 마지막 해에는 한 1만 4천 냈지만 그래도 페어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네.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버셨군요. 아니 그거보다도 네. 이 플랜을 해나가는데 네. 있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테크닉을 활용을 한 거죠. 네.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네. 이베이션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탈세를 하면 안 되고 탈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피해가는 거, 네. 어보이던스는 합법적이라는 걸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계산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미션이 생기는 바람에 네. 제가 거기를 이제 건두고 이제 사비를 다 털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예, 그리고 사무실을 내고 네.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초창기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셨군요. 역시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비를 들이셔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이셨죠?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홈의 액거리니 뭐니 뭐 다 동원을 해서 네. 시스템도 구축하고 거의 진짜 어떻게 진행한지 모를 정도로 흘러왔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2,900개 대학의 데이터베이스를 예, 쫙 총 모아놓은, 집약을 했죠. 네, 그런 예.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개발하셨는데 학생들한테는 공짜로 쓸 수 있게. 예, 어차피 미션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What is your mission? 그러면 my mission is to help people become financially secure.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저 미션 스테이먼이.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까지 한 1만 건 이상 상담한 것 같고요. 와. 한 8천 가정 이상이 지나갔고, 네. 1년에도 한 800에서 1,000 가정 정도가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네. 참 보람된 일들이 많습니다. 네. 자녀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서 부모님 가정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거의 전액 가까이 받으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때 참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죠.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아까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여러분들 그 학생들한테 보통 부모님들이
장학금 신청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는 거를 야 네가 해 서류 네가 아빠 엄마는 영어도 좀 딸리니까 네가 해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80~90%가 한 3~4천 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닌 거. 참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이 재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사람 문제, 돈 문제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한 검증된, 그러니까 verifiable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아빠 우리 가게 얼마 샀어? 그러면 네. 적은 비용을 얘기하겠어요. 맨 처음에 살 때는 25만 불을 샀는데 네. 열심히 해서 아마 지금 최소한 40만 불은 갈걸? 네, 네. 네. 근데 안에 빚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40만 불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아니면 우리 집 얼마가 그러면 높은 값 얘기할까요? 요즘에 많이 올라서 높은 값이라 할까요? 작은 값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실제 예를 보면 네. 두 학생의 앞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날이 뭐냐면 TJ라고 토마스 제퍼슨이 굉장히 유명한 버지니아에 있는 네. 매그넷 스쿨이 있는데 네. 두 학생 형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한 3만 몇천 불밖에 못 보는 똑같은 동일한 조건인데 이제 이제 둘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네. 다 여러 가지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두 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하나는 버지니아 텍을 네. 거의 한 전액 가까이 오. 장학금 받고 네. 또 코넬을 합격을 했는데 오. 네. 예, 그 코넬에서는 재정 부주를 둘 다 거의 다 못 받았어요. 아이고. 한 네. 부모님 인컴이 3만여 불밖에 안 되는데 음. 한 3만 8천 달러 정도를 내라고 하니까 아우. 등록을 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 네. 이제 한 학생이 왔는데 예. 이제 아버지한테 인베스트먼트 달라고 얼마 있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잘 모르니까 예. 라이프 인슈런스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뮤추얼 펀드가 이렇게 서브 카운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인베스트먼트인 줄 알고 원래 그 안에 있는 밸류는 네. 계산 안 하는데 네. 스테이먼을 자녀한테 준 거예요. 아이고. 그랬는데 자녀가 그 스테이먼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안에 이제 사망하면 사망 보험금이 200만 불이니까 네. 거기다가 200만 달러를 적어놓은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가정 분담금이 최종 상한가를 치겠죠. 99,999달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정 보조 받을 리가 만무하죠. 네. 예. 근데 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조정을 하니까 가정 분담금이 1,000불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은 조정을 해서 네. 코넬에서 5불 빼고 다 받았어요. 전액을 다 받아갖고 그 학교를 등록해서 잘 졸업을 했고 같은 친구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야 요즘에 주립대도 좋단다. 물론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버지니아 텍은 아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에 하도 주립대 졸업생이 많다 보니까 아.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하긴 요즘은 대학원 나와야 좀 예, 거의 네, 졸업생이 한 60%가 1년 안에 잡을 갖기가 힘드니까.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한 학생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제너럴 매니저까지 올라가서 와. 연봉이 네. 거의 15, 6만 불 정도가 네. 넘는 네. 그런 포지션으로 성공을 해왔고 네. 그 다른 친구는 그냥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서 연봉이 10만 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근데 뭐 연봉으로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근데 이제 네. 이 네. 둘이 전문적인 그 커리어가 달라지니까 참 아쉽죠. 왜냐하면 둘 다 합격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쪽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친구한테는 한이 맺힌 게 된 거죠.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학자금 문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자금 문제를 신경 쓰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네. 같고 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네.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간단히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네. 연락처를 보셔도 되고요. agminstitute.org 예,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톨프리 넘버는 1877-212에 0012 예, 212-0011 0011 예. 빵빵 11?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네. 070 번호가 또 따로 있어요. 아, 예. 정말요? 예, 와. 예, 070에 4498에 네. 1562 네. 근데 뭐 070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제가 상담이나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받을 수는 없지만 네. 메시지 남겨주시면 꼭 리턴콜 해드리는데 네. 제 개인 직통 번호는 301-219에 3719로 하시면 네. 됩니다. 미국 번호입니다. 미국 번호. 예, 301-219에 3719. 한국에서 하실 하시면 때는 앞에 국제번호 1번을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 070이면은 그 무료 전화네요. 네, 그렇죠. 네. 수신자 부담이니까. 네. 앞으로 우리 방송을 보시면은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 말씀 좀. 네, 재정 보조라는 것이 신청서만 내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사전 설계가 필요하고요. 사전 정확하게 내 자신을 파악하고 사전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방법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준비와 아울러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대학별 요구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떤 시점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마감 일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연방정부 마감 일자도 있고 각 주마다 다르고 학교에서도 신입생과 재학생이 다르고 또 조기 전형하는 학생이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대비와 신청에 대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는 작업 자체가 전체 과정의 한 20%밖에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인 검증 과정과 팔로우업에 대한 모든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보조 오퍼를 제의를 받았을 때 그 재정보조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현 가정 상황에 지급하고 있는 적정한 평균 수준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통해서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어필 과정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필 하는데도 사전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나누겠고요. 네. 그 어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가 또 있습니다. 네. 예, 무조건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굳은자로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방법론, 마스터 퍼미스널 노트라든가 롱 카운셀링 코र्스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진학할 대학을 사전에 우리가 잘 걸러내는 방법이겠죠. 네, 네. 재정보조를 잘 주는 대학만 선정을 해서 그 대학에서 입학 사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입학 사정 요소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방법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의 프로파일을 적정하게 잘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시기와 시점은 언제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네. 이런 제반적인 거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선호하는 학생으로 이 고려가 되면 네. 재정 보조를 더욱더 잘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대학 선택 이런 모든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 앞으로 남은 네, 네. 이제 인터뷰를 네. 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2,900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믿고 이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없으셔서 난 빨리 좀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전화를 하시거나 웹사이트 저희 agminstitute.org 웹사이트 들어가셔서요. 필요하신 정보들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우리 명 선생님은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169학점을 따고 난 대학에서 169학점을 땄다는 분 이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보통 140학점 받으면 다 졸업하는데. 열심히 살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명 선생님 출연하시는 프로에서는 저희가 꼭 하나씩 마지막에 하나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좀 오늘의 명언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도전하는 자에게 세계가 열립니다. 오, 누가 한 말입니까? 미쓰비시 전략연구소에 있는 후나유교 네. 예전 소장이죠. 예. 예, 그분이 쓴 책인데 네. 예, 굉장히 그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와 아울러서 전략적인 스트래티지 아이덴티티에 관한 그 동질성을 얘기할 때 참 교훈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도전해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죠. 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예. 네, 오늘은 도전하는 자에게 세상이 열린다라는 명언과 함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